오늘 장에서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음 주 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엄선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시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오전에는 속보로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재발이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주가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진주 같은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고 좀 진주 같은 테마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니까 지주사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대기업 총수라고 하죠. 네. 대기업 오너들한테만 집중돼 있던 이 상법이라는 게 개인 친화적으로 좀 개정안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개인 주주들 향으로 친화형으로 바뀌면 외국인, 외부 자금까지 좀 투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그건데요.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이 됐죠. 출범이 돼서 가장 먼저 진행할 거는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일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실행을 해서 다시 법안이 밀려 들어왔고 그게 이제 재투표라고 재의결을 하는데 재투표까지도 조금 과반을 못 넘어가면서 결국엔 흐지부지 돼서 상법 개정안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현 정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국회의 의석 총수를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화라든지 CJ, 뭐 SK, LS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종목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한 50% 정도 올라간 종목, 예, 작게는 한 30%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50%나 30% 와, 진짜 많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2, 3년 정도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졌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지주사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은 20, 30% 내셨을 수는 있겠지만 위쪽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좀 숨통을 좀 트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기 본전 왔었더라면 거의 다 탈출하셨을 그런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 3년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일단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실행할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제가 더 세게 간다라고 딱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존이고요. 왼쪽 게 기존이고 이제 오른쪽 게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 게 바뀌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1번. 이사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네, 상당히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네. 저도 뭐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지만 상당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사 충실 의무가 그냥 딱 생각나시면 뭘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사들이 맡은 바를 충실하게 임하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그냥 회사의 이사직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회사의 충실 의무. 회사가 개인들한테 충실 좀 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장표로 좀 돌아가면 일단은 이거예요. 상법 개정안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회사한테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거를 이번 정부가 아니라 저번 정부서부터 주주로 확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그냥 회사가 움직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저번에 상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투자자인 주주로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에 앞으로 좋을 거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가 맨날 머리 아파하는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가슴 쓰린 물적 분할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LG화학이라는 주가는 현재 어떻게 됐나요? LG화학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건만 쏙 빼가가지고 중복 상장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 충실 의무가 상법 개정안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서까지는 뭐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진행이 되면요. 아마도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3,000? 뭐 얘기하지만 3,000, 4,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가 된다면요. 개인 투자자 여태까지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부 자금이라고 하죠. 외부 자금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사주 소각. 네, 자사주 소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 네,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아,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명품이나 네. 아니면은 정말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희소성이 있어서 비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중에 돌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네. 삼성전자 오너인 이재용 회장님이 50주를 내가 사겠다. 오. 라고 하면 시장에 50주밖에 돌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희소성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돼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원래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다 이제 매입에다가 마침표를 찍으려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비유가, 그렇죠. 100주 중에 50주를 이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거 50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그냥 평생 없어져서 50주만 시장에 도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50주를 사놓고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파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희소성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덧 시장에다 스스스 이렇게 파는 거죠. 뒷주머니로.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주 매입의 마침표는 자사주 소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이요. 자사주 소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사주를 매입만 할 뿐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뒤가 좀 꿀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기업들한테 맡기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자사주 소각 원칙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사주를 몇 퍼센트 갖고 있으면 그 이하로 강제적으로 소각해라. 네, 뒤로 팔지 말고 빠르게 소각해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을 더 확실하게 펼쳐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자사주 소각 쪽하고 그다음에 이사 충실 의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 뭐 쪼개기 상장,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일반 그 구주주에 대한 보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만 체크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사주 소각하고 이사 충실 의무입니다. 근데 이대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돼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암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불만을 갖게 될까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의 불만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오너들은 현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를 주주로 확대를 하면요. 강성주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MBK 파트너스처럼 뭐 전체적인 펀드를 갖고 대규모 자금을 운집하는 곳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주들이 매일같이 우리한테 소송 걸 거예요. 제대로 경영하라고. 라는 게 현재 오너들의 그 의견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을 잘하고 자기 사업을 잘한다면 과연 이 주주들이 강제적으로 소송을 걸까요? 저는 이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너들이 얘기하는 건요. 이 주주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거니까 우리는 그 법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경영에 손 쓸 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해보지 않았잖아요. 예,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좀 들릴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려면 저는 이런 종목, 현재 이사충실 의무와 자사주 강제 소각 정도는 분명히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자면 일단은 제가 가장 좀 요즘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 SK라는 종목입니다. SK. 자, SK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사이 SK라는 종목이 원래 한층 움직임이 없다가 요 사이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월봉으로 볼게요. 어떤가요? 주가 자체가. 네, 움직임이 어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움직임이 그냥 이 강한 박스권, 이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기존에 30만 원을 넘어갔던 주식이 2021년도부터 지금 4년 넘게 그냥 밑으로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 사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이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주식은 지금 수익 보고 나온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매 빼고는. 그러면 왜 이런 주식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자, SK의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SK의 재무제표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걸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자, 요거를 제가 돋보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는 제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좀 크게 나오죠. 일단 SK의 주주 현황을 보자면 SK의 주주 현황을 잠깐 볼게요. SK의 주주 현황을 보자면 일단 이거예요. 최태원 회장님이 25% 갖고 있죠. 2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회사예요. 그러면 SK의 자회사가 누가 있냐? SK의 자회사, 대표적인 자회사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 스퀘어. 네, 보이시죠? SK라는 이 지주회사가 32%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K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그럼 SK 스퀘어를 또 SK 스퀘어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굴까요? SK의 가장 핵심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SK 스퀘어 2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주회사에는 SK와 SK 하이닉스의 거리는 좀 멉니다. 손자회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수치대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이 수치대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160조 정도 나옵니다. 예, 그중에 20%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는 현재 지분이 그럼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보통 못해도 30조는 나와야겠죠. 예, 이 지분대로만 한다면. 정확하게는 그렇게 뭐 지분대로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SK 스퀘어의 현재 시총을 한번 볼게요. 시총 얼마일까요? 시가총액 17억입니다. 예, 최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조는 돼야 되는데 그보다 절반인 17조예요. 예, 17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SK 하이닉스 때문에 얘가 2023년도에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다가 그나마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자 17조죠. 여기서 17조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 회사인 SK는 과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보겠습니다. 13조예요. 13조. 예, 여기 보이시죠? 이거 13조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지금 저평가가 돼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SK라는 지주회사는요. 하이닉스가 좀 멀리 손자회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못해도 20조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계산으로만 본다면. 이게 바로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주의 기준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사주 가지고만 있지 말고 뒤로 팔지만 말고 자사주 강제 소각해라. 자, 자사주 몇 프로 갖고 있나요? 24% 갖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만 25%한 거예요. 시장에 풀려야 되는 25%를 자사주를 25% 매입한 건 좋은데 이거를 소각을 언제 할지 정말 물음표가 많이 지쳐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주사들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SK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롯데 지주라는 회사예요. 아까보다 거의 7%, 8% 정도 많이 있죠. 32%.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상법 개정을 시키면서 이 자사주를 강제적으로 소각하겠다. 이게 뭐 예를 들어 10% 미만까지는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이런 지주사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아주잖아요. 예, 조금 조정을 받아주면 그때마다 좀 기회를 삼으셔도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롯데지주라는 회사 자체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사이 50%, 100% 올랐어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주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를 하셔서 정말 진주 같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